이번 제보자는 차량을 주차한 사이에 사고를 겪었다고요? 무슨 사고일까요? 근처에서 이제 차로 오고 있는데 소리를 듣고 설마 내 차는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보십시오.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아유, 이 화 많이 나셨겠는데요? 어이없었죠. 자,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앞에 있는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주차를 하려는 것 같죠? 근데 주차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자 동승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내립니다. 아, 아빠인 것 같아요. 아빠가 하는 거 잘 봐. 당황하지 말고 살짝만 움직여주면 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운전자가 바뀌고 차량을 출발시키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어이구. 어허. 어머. 대형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앞뒤로 이게 웬일일까요?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아저씨가 타고 사고가 나서 다시 조수석으로 이렇게 오고 딸이 운전자석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게 나와요. 급발진을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급발진이라고 계속 하길래 나중에는 경찰 부르고. 네, 급발진이라고요. 글쎄요, 정말 이 사고가 급발진이 맞는 걸까요? 음악은 아닌 것 같죠?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무려 석 대의 차량을 들이받은 이번 사건. 대체 이유가 뭔가요? 아버지가 대신 운전을 주차하는 요령을 가르쳐주는 딱 하면서 자기가 사고를 낸 것이죠. 술 먹고. 아이고. 0.16%니까 상당히 많이 드신 상태입니다. 아유, 버스 많으시네요. 운전하는데 좀 겁난 것이죠. 버스 운전 과정에 자기가 음주운전을 취소되면은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술 먹고 운행하는 부분을 딸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상당히 좀 교육상 안 좋죠. 그렇죠. 네, 운전자는 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는데요. 술을 마시고 딸에게 운전을 가르쳐준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고 아주 위험한 일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울산광역시입니다.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한 여성을 좀 주목해 주세요. 제보자의 차량 쪽으로 걸어오는데요. 그런데 그때 보셨어요? 놀라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쇠파이프가 떨어졌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사이로 이제 쇠파이프가 2개 떨어졌거든요. 보자마자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차량 이제 뭐 손해 이런 부분에서는 그쪽에서 해결해 준다고 얘기했었고요. 공사 사고 가린다고 현장을 해야죠. 찾아가 봤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던 공사장의 철근 구조물이 밑으로 떨어진 건데요. 제보자의 차량도 이렇게 파손이 된 상태고요. 간혹 공사장 주변으로 떨어지는 물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있죠. 공사를 담당하는 곳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 부탁드립니다. 큰일 날 뻔하셨어요. 늘 천만다행이네요. 주의해야겠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입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점점 서서히 들어오는데요. 제보자 쪽을 향해 오는데요. 받았나요?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냥 갑니다. 이건 또 무슨 경우죠? 멈칫하고서 그냥 내려가시더라고요. 대포차인지 뺑소니인지 저희는 알 길이 없으니까 일단 동승자한테 얘기해서 그냥 따라갔죠. 네, 계속해서 경적을 올려보지만 차량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던 상대 차량이 이상합니다. 인도를 넘어가고 말았어요. 받기 전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어휴, 만약에 그 큰일 날 아이를 뻔했네요. 받게 되면은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드디어 무슨 차량에서 상황이죠? 운전자가 내립니다. 술에 취한 것 같진 않은데 운전자는 뭐라고 제 차를 왜 하던가요? 받고 도망가셨냐고 그랬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뭐 사고일까 난 기억도 없고 제가 누굴 박았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기억이 없다고요? 그래요? 벤치 쓰고 기억을 못하는 나무 이렇게 받게 이유는 됐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경찰서에 갔더니 뭐 그 선생님께서는 뭐 고혈압 약이랑 고지혈증 약을 복용을 하고 있다.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으셨지 않았나. 순간 정신이 네, 지금까지도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데요. 지병이 있는 운전자분들은 차량의 비상약을 꼭 좀 준비해 둬야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앞입니다. 지금 차량 한 대가 굴러오다가 옆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운전자가 있나요, 없나요? 사람이 한 분이 뛰어서 내려오시더라고요, 아주머니 아하. 한 분이. 그분이 말하기를 어떤 일인지 알겠네요. 시동을 안 끄고 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떨면서 말씀을 하셨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완전히 올리지 않고 내리셨기 때문에 차가 갑자기 내려갔으니까 순간 당황하셨겠죠. 네, 사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도로가 상당히 경사진 모습인데요.
차량 안에 한 사람이라도 타고 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영상입니다. 엄마랑 아이가 지금 타고 있는 것 같죠? 편의점에 가려고 이제 바로 애가 너무 보채가지고 빨리 갔다 올게 그러고 나오는 바람에 사이드를 안 채운 아, 거예요. 이런 네. 경우 많죠.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채우셨다고요. 제보자는 가게를 향해 달려가고 차가 차량은 지금 움직입니다.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도 타고 있는데 아이고 앞차를 살짝 부딪혔어요.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런데 멈추질 않네요. 아이들은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고 앞에 있던 차량은 도로를 가로질러 가기 시작합니다. 멈추질 않아요. 그러다 간신히 턱에 부딪히며 멈췄는데요. 아이도 있었는데 참. 제 차는 멈췄는데 앞에 차가 그 차도 사이드를 안 채워서 앞으로 가버린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도 없는데 차가 가서 무서웠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미안한 것 가지고는 안 되죠. 이런 사고가 종종 목격되는 편입니다. 차량에서 내릴 때 수동 브레이크가 채워졌는지 주차 모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이 혼자 차량에 남겨두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제보자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마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데요. 이런 일에 아유 놀래라. 아유 다행입니다. 순간이 정말 놀랐네요. 깻잎 한 장 차이로다가 아슬아슬하게 스쳐나간 상황이었어요. 침착하게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잘 아유. 그 사고를 모면하고 잘 빠져나가는 아유 너무 놀랐네요.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걸 못 느꼈던 거예요, 얘가. 애는 못 느끼죠. 네, 그런데 이런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는 바로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서행하는 겁니다. 자, 제보자는 경기도 양주의 한 횡단보도 앞입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어이구. 뒤쪽에서 뒤에서 엄청난 마신 건가요? 충격이 있었는데요. 운전자는 괜찮았을까요? 기절했어요. 그리고 하고 아. 제가 한 1분에서 한 5분 정도 기절했었어요. 바로 119 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바로 이송됐어요. 네,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뒤에서 차량 한 대가 무섭게 달려오더니 그대로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여기 굉장히 강했네요. 이 차량은 보시다시피 뒤쪽이 완전히 함몰된 모습인데요. 근데 이 사고 이유가 궁금하네요. 졸음운전으로 했다는데 이런 큰 사고가 뭐 두 번 나면 큰일 나죠. 전 죽을 뻔했다 살았는데.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졸음운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졸음은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좀 쉬셔야죠. 네, 다음 사건은 바로 이곳에서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요. 너무 황당하기 그지없었어요. 황당했다. 제보자는 차량을 잠시 주차한 상황입니다. 골목에서 한 할아버지가 걸어오시는데요. 차량을 지나치는가 싶었는데 그런데 잠시 후 이게 뭐죠? 뭐가 날아왔어요. 아까 그 할아버지인데요. 아니 이게 뭐? 엄마야. 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인가 봐요. 주차하신 것 같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 가정 불화로 인해서 화풀이를 제 차에 하셨나. 몇 분 뒤 차량으로 돌아온 제보자. 이거 정말 화가 많이 날 만한 상황인데 저 참 악취도 심할 텐데요. 운전하고 집에 가는 동안 그 냄새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나름대로 제가 아끼고 정든 차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물건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주차되어 있는 없네요. 차량에 쓰레기를 던진 행위. 혹시 이거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까요? 처벌 변호사에게 받겠죠. 물어봤습니다. 어떤가요? 받아야 되지 이런 경우에. 않나요? 저렇게 쓰레기를 무단으로 다른 사람 차량 위에 버리면요,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 하나, 이게 혹시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저 쓰레기 봉투가 찢어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차량 안으로 스며들어서 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차량이 조금 파손된다면 이거는 형법상 손괴죄 성립도 충분합니다. 들으셨죠? 홧김에 저지른 행동일지 몰라도 엄연히 범죄입니다. 차량도 개인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제보자는 버스에 승객을 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 뭡니까? 역주행인가요? 아이고! 간신히 차량을 세우긴 했는데요.
유턴도 못하게 돼 있는데 건너편이 상대 운전자 집이었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려고 들어온 거예요. 차에서 내리는 운전자. 근데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에요. 술을 엄청 많이 드셨더라고요. 어머, 본인이 술을 중앙선 드셨어요? 넘어온지도 모르시고 계속 큰 소리 치더라고요. 이제 112에 신고하려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아하, 이 음주운전은 독입니다, 독. 음주운전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는 퇴근길입니다. 앞에 사고가 난 것 같아요. 한 여성이 제보자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사람도 쓰러져 있는 것 같죠? 무슨 일일까요? 이제 많이 울고 계시고 두 분 누워 계시고 저는 이제 사고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막상 가보니까 사고는 아니고 그냥 싸우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두 분이 땅바닥에 누워 계시면서 뭐 헤드락이 걸린 건지 되게 엉켜 계시더라고요. 네,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엉켜있던 남자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잘못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이런 얘기 하면서 너도 때렸으니까 서로 때렸으니까 우리 쌍방으로 하자,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시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좀 참으셨어야 되는데. 그럼요. 이 도로에서의 감정 싸움은 2차 사고를 일으키고요. 결국 그 상처는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명심하십시오. 보기 안 좋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용인입니다. 제보자는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뭔가요? 뭔가 지금 날아갔죠? 적재돼 있던 나무 토막이 날아가서 이렇게 받은 줄 알았는데 블랙박스로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밟으면서 튀어 올라오고 저희 차에 받은 상황이거든요. 이 다행히 나무 토막이 조수석 쪽으로 날아와서 유리 파편만 조금 튀었을 뿐 제보자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네, 이 도로 위 시한폭탄과도 같은 낙하물. 빠른 신고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여기는 서해대교입니다. 앞에 가는 차량을 주목해 주세요. 잘 달려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이고 미리 서지 못하고 추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안전거리 미약한 것 같은데요. 조금 막히다가 조금 벌어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브레이크를 보니까 바로 안 잡는 거 보니까 방심했던 것 같아요. 네, 고속도로에서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제보자는 가족들과 함께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아니, 갑자기 이 차량 한 대가 어디서 나타난 거죠, 도대체? 약간 좀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래도 그분이 이제 1차선 그쯤에 있다가 밀리니까 자기 나름은 이제 옆으로 빠져서 나가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고 차량 사진입니다. 운전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짐작이 될 정도인데요. 자, 이 안전거리만 제대로 확보해서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 이런 사고를 예방할 방법이 있습니다. 시속 100km 제한 고속도로인 경우엔 100m 정도 차간거리를 유지하셔야 하고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정체되는 구간을 만났을 땐 뒷차를 위해 비상등을 켜주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름 휴가철 법규 위반 사항으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즐거운 여행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여행을 위해 철저한 법규 준수 꼭 부탁드립니다.